드라마 보면서 이랬었거든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에서 한 씬 정도 촬영을 하게 됐고 그 킹더랜드는 되게 잘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 동안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슬픈데 울면서 막 내가 느껴지는 거를 막 노트에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 연기에 도움 되겠지 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의 궁금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의 김성준 부사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력이 좀 꽤 오래되신 분들, 좀 연배가 다 있으셨어요. 오늘은 뭐랄까 요즘 사람? 대한민국 연예계를 앞으로 더 빛내고 이끌어갈 두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진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최지현입니다. 오랜만에 뵈요 두 분. 네. 제가 어떻게 이 두 배우님하고 인연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할 때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만났어요. 우리가 한 20년도에 20년도에 봤어요? 맞아요. 저는 로데오 때 청담 때 청담 때. 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네, 됐을 맞습니다. 거고. 배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라 표현해도 되나요? 돈 버는 일. 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인연이 됐었고. 근데 그간에 작품 활동들이 늘었어요. 지현 씨부터 먼저 좀. 저는 킹더랜드라는 작품의 조연으로 하나 역할로 들어가서 작년에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웹드라마나 뭐 광고나 뭐 이런 촬영들을 했습니다. 그 킹더랜드는 되게 잘 됐잖아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이랬었거든요. 많이 알아보시던가요? 맞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 동안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진 씨는? 부산에서 그로서리스 투어 하고 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에서 한 씬 정도 촬영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한 6개월 정도 촬영을 하다가 2월 달에 끝났어요. 회차는 많지 않은데 한 회차에서 그래도 좀 비중이 있게. 오케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연기 같은 거를 되게 하고 싶다. 되게 막연하게 생각이 있었는데 친구가 연기를 하는데 이제 대만으로 연기를 하기로 갔어요. 공항에 데려다 주고 하는데 거기 에이전시 분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그때 확 뛰었군요. 공항에서. 그랬나 봐요. 최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이기 때문에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는 중학교 때 연극부로 시작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대학까지 가야지 해서 성신여대 연기과를 원래 다녔어요. 네, 거기 다니다가 조금 더 배우고 싶은데 딱 생각하는 찰나에 그 여대다 보니까 남자 배우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종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지현아 너 예종을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어떠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엄마 나 내일부터 다시 입시를 하려고 해. 약간 통보를. 그래서 이제 3개월 준비하고 다시 입학을 한 거죠. 한예종은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꿈꾸는 학교잖아요. 한예종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떤 그런 꿀팁이랄까요?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주변에서 사실 욕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뭐예요? 우리 학교를 대신하고 뭐 약간 이런 그럴 수 분위기도 있겠구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나에 대한 그냥 자신감과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예종 재학생분이 아니라도 배우 이렇게 되면 된다. 와 제가 오디션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구해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금 회사가 없는데 프로필을 찍은 그 PPT 자료를 이제 다 다른 데 주소에 가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올라오는 그 오디션 글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결국에 본인이 다 이제 알아보고 다 넣어야 하는 거죠. 우린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오디션에는 어떤 그 포맷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연기를 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런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오디션에서 원하는 지정 대본을 하나 주고 그리고 자유 연기도 또 따로 준비해 달라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그러면 자유 연기는 본인의 뭐 베스트 1, 2, 3 이런 게 보통 있나요? 필살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1번 연기, 두 번째 독백, 뭐 세 번째 독백 독백.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던가 아니면은 거기 작품 같은 분위기를 봐서 지정 대본은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줬으니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느낌으로 또 준비를 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감독님이나 그 현장의 스태프들한테 눈에 띄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가 차별점. 전 적극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튀려고 막 오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적극적인 것보단 준비를 좀 많이 해가면은 여유로움이 좀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준비해가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 거를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이런 모습들이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방법들은 다 있군요. 네. 첫 작품을 맡았을 때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혹시 눈물 난 찔끔 나올 것 같은 기억은 정확히 나는데 그런 딱 됐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기쁜 것보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앞서서 계속 그거를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일본어를 했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더빙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욕심이 나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하면 내 목소리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연습하고 NG 10번 내고 결국엔 더빙. 기억나요? 무슨 말이었나요? お前本当に強いよ次に戦う時は同じ仲間として一緒に戦おうぜ 되게 달라 보인다 갑자기. 그래서 첫 촬영할 때부터 느꼈어요. 모니터를 딱 봤는데 와 진짜 못되게 생겼다. 그 후로부터 쭉 양아치 여자친구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물건 던지고 현실에서는 안 하고요. 어떤가요? 전 울었어요. 너무 울었을 것 같아. 저는 울었어요. 제가 그 킹더랜드 오디션을 처음에 보고 나서 연락 오기까지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떨어졌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행사 일을 하고 딱 퇴근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연 씨 킹더랜드라는 작품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네 이랬는데 저는 이제 단역인 줄 알았죠 완전. 근데 배역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좀 울컥했어요.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근데 그때 촬영하기까지도 4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없어질까봐 역할이. 그래서 주변에 잘 안 알려요. 저도 찍고 나서도 안 알리고 하다가 또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나 이거 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뭐 하니까 주변에서도 야 왜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이제 나 엄마 드라마에 나와라고 얘기하고 나서 1화부터 눈뜨고 이렇게 계속 보셨대요. 부산에서.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안 나와요. 거의 한 4화부터 나오는데 한 2화, 3화쯤 됐을 때 도대체 언제 나오노? 왜 계속 보고 있는데 언제 나오노? 지나간다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 일을 하시면서 두 분 다 프리랜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거부터 하루 일과가 이게 어떻게 구분돼요? 지금처럼 그냥 배우 일은 잠시 쉬면서 뭐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일 같은 게 들어오면은 다 한다고 하고 하루를 꽉꽉 채우려고 해요. 그 일부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호프집 같은 데 서빙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피자도 만들어보고 뭐 치킨도 튀겨보고 택배 상자 같은 거 포장하고 막 상하차 같은 것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알바는. 근데 또 이제 그게 오디션 같은 게 갑자기 이틀 전에 연락 오거나 하루 전에 연락 오거나 하니까 사장님한테 좀 양해를 막 구하고 막 이런 것도 한두 번 하면은 좀 힘들으시겠죠. 또 이제 계속 양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할 때는 오히려 나 자체를 좀 여유롭게 만들려고 좀 비워요 다. 릴렉스하고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 요렇게도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쉽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진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디션을 최근에 본 게 없다 하면 이제 행사 일 쪽으로 좀 스케줄을 좀 꽉꽉 채워서 돈을 많이 좀 벌려고 하는 편이고 촬영에 만약에 길게 들어온다 하면은 최대한 운동, 자기 관리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대본 보고 딱 그렇게 패턴을 만드는 거.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금전 관리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일 많이 해서 모아놓고 또 그걸로 연기하는 동안에 또 써야 되고. 맞아요. 네. 이거 관리하는 것도 되게 일이겠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출연료 얼마 받으세요? 그 출연료도 결국에는 그 제작사랑 협상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게 회사에서 이렇게 좀 해줘서 최근에는 회당 200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랑 나누고 촬영하면서 진행비라는 걸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빼고 뭐 하면은 거의 이렇게 출연료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드라마랑 광고랑 조금씩 다 달라요. 광고가 좀 더 세죠? 조금 더 세요. 광고는 사실 하루나 많아도 이틀 나가도 400 정도 들어오는 편이고 네, 요즘에 그런 촬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저 혼자 다 가지잖아요. 100에서 200 사이 정도. 제가 좀 더 많이 먹네요. 밸런스 게임. 매달 500만 원씩 수익. 하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배역 모두 다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회사에 100만 원씩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고 단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도 후자입니다. 아. 감정적인 소모나 뭔가 정신적인 소모가 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100만 원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나도 100만 원 정도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500만 원이 너무 작아요. 모든 촬영을 다 하는데 위험 감수를 하는데 500만 원? 매회 5천씩 준다. 와! 그러면은 대신 회사가 지정하는 배역만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좋은 작품을 시키지 않아요? 1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아직도 배우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 일을 찾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진짜 수많은 오디션을 보고 실패들을 겪을 때마다 그런 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쌓아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쌓이고 그런 좌절들이 쌓이고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퍼져서 그만할까? 그래서 바로 그때 그만하겠다고 회사한테 얘기하고 자유롭게 한 1, 2주를 살고 있었는데 1, 2주? 이제 나 이제 1, 뭘 2년 하지? 나올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전에 봤던 오디션이 최종이 됐는데 해볼래 안 해볼래. 근데 진짜 연기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가슴이 뛰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다시 발을 들이게 됐고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함을 겪고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은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이랑 다른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괴로워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괴로우면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세게 좀 와가지고 이게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 20대 중후반에 막 다 몰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가지고 한 4개월을 집에서 술만 먹었어요. 아예 뭐 일상생활 불가능 이런 건 아닌데 하루에 패턴이 없는 진짜 누워서만 지내는 4개월을 지내다가 와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직장을 알아보다가 모바일 게임 회사에 운 좋게 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나 연기에 미련이 있나 하는 즈음에 주변에서 너 연기 그만뒀니? 나랑 일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감사하게. 이제 오디션을 보다가 운 좋게 이제 킨더랜드가 딱 그 해 돼가지고 제대로 나 이 작품 했어요 하는 게 생긴 거죠.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너무 꼰대 같을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도 무섭거든요. 나의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이 너무 잘 풀리면 잘 풀렸어도 무서워요. 이게 왠지 금방 끝날 것 같고 또 일이 안 되면 힘들어서 또 힘들고 어차피 인생은 계속 그럴 거예요. 힘들 때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 감정은 잊지 말자. 맞아요. 맞아. 한 번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슬픈데 이거는 지나면 또 있겠다 싶어서 울면서 막 내가 느껴지는 거를 막 노트에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힘들 때 뭐 울거나 혼잣말을 하면은 이거 연기에 도움 되겠지 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오글거려서 기록을 좀 하기는 해요. 끝으로 10년 전 나에게, 10년 후 나에게 각각 해주고 싶은 얘기. 10년 전에 나한테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겁내지 말고 그냥 일단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 10년 후에 나한테는 나 10년 동안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10년 전에 저에게는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10년 후에 나에게는 조금 더 성공을 해보자. 부사장님도 좀 덜 마시고 건강을 좀 챙겨라. 체력이 받쳐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10년 후 살아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찾아주신 소감을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행사장에서만 뵈다가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도 됐던 것 같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인터뷰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두 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온지 평상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장담하는데 앞으로 더 남들이 굉장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와 인생을 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말해본 찬란한 10년 후를 제가 아까 살아있을 거라 그래갖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